지구 반대편에는 눈과 얼음으로 덮인 미지의 대륙이 있습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자연을 간직한 이곳, 바로 남극입니다. 세상의 끝이자 극한의 땅으로도 불리는 이곳에 일반인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4명의 남극 체험단. 과연 이들은 무엇을 보기 위해 남극까지 왔을까요? 도전의 땅에서 마주한 경이로운 자연을 통해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을 얻게 된 4사람. 소소한 일상의 풍경마저 한 폭의 그림이 되는 곳. 남극에서의 6일. 그 짧고도 긴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서울에서 무려 17,240km 떨어진 곳. 남극의 입구라고도 불리는 킹 조지 섬에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연구 활동을 위해 머무르는 세종과학기지가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30년을 맞았는데요. 그래서 조금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남극을 탐험할 일반인 체험단을 뽑는 대국민 공개 선발 프로젝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관문까지 올라온 지원자들이 극지 연구소에 모였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남극에 가야 할 이유를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도전자들. 과연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한 여자의 남편이자 귀여운 딸을 둔 아빠. 영상 제작자이자 평범한 회사원 공순규 씨. 안녕하세요. 저는 동화작가 전현정입니다. 제가 이번 남극 체험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어릴 때 경험했던 모험의 추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싶어서입니다. 남극을 동화에 담고 싶은 전현정 씨. 남극 2012년 22살의 나는 혈액암을 진단받고 꿈을 접어야만 했다. 공군 장교가 되고 싶은 꿈, 기후를 연구하고 싶은 꿈, 그리고 남극에 가고 싶은 꿈. 한때 남극 월동대원을 꿈꾸던 정승훈 씨. 수많은 지원자들이 남극에 가야 할 이유를 어필하겠죠? 근데 전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특별한 이유를 만들 수 없었어요. 단지 제게 남극은 아직 밟아보지 못한 미지의 대륙입니다. 그리고 인디 가수 이소영 씨까지. 바로 이 4사람이 무려 168대 1의 경쟁률을 뚫은 남극 체험단입니다. 체험단 공순규. 귀하를 극지연구소와 함께하는 남극체험단 단원으로 임명합니다. 2017년 수백 명의 지원자들을 대신해서 앞으로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5박 6일을 지낼 예정입니다. 가고 싶었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을 제가 감히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표해서 준비 잘해서 저희가 보고 느낀 것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남극으로 향하는 그 긴 여정이 시작되는 날. 과연 가방 속에는 무엇을 담아왔을까요? 우쿨렐레입니다. 부동강이 났어요. 근데 걔네가 인디 가수로 활동했던 이소영 씨는 남극에서 조금 특별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펭귄에 대한 노래를 빨리 완성을 시키고 싶은데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짐이 유독 많아 보이는 공순규 씨. 카메라도 가져오고 드론도 가져오고 나머지 개인 짐은 별로 없고 약간 좀 촬영하는 쪽으로 좀 많이 챙기다 보니까 좀 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한 데이터를 썼기 때문에요. 혈액암으로 꿈을 접어야 했던 정승훈 씨. 남극 가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펭귄 꼭 보고 싶어요. 그리고 친구 연구하는 거, 친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모습도 꼭 한번 같이 따라가 보고 싶고요. 친구가 남극에 있어요? 네, 대학교 때 친구가 지금 남극에서 월동대를 하고 이제 마치고 나오는 친구입니다. 이들을 남극으로 안내할 사람, 펭귄 박사 이원영 씨입니다. 이번에 체험단 인솔하는 거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또 저는 원래 매년 들어가거든요. 펭귄 조사하러. 그래서 이번에 가면 아마 펭귄 부활 시기에 맞춰서 가서 조사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먼 길을 떠나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신 길이 아무튼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가는 길 거의 20배쯤 되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길에도 배울 게 굉장히 많거든요. 드디어 남극 앞으로 출발입니다. 한국에서 남극까지 한 번에 가는 비행기는 없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를 거쳐 칠레의 산티아고에 도착하면 다시 국내선을 갈아타고 푼타 아레나스로 향합니다. 무려 30시간이 넘는 비행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칠레 산티아고 공항에 도착한 체험단. 그런데 내일은 힘들다 그러면 한거 같고 그러면 지금 11일 날 임남극하는 건 일단 힘들어졌고 화요일 12일부터 조금 당혹스러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일단 밀릴 것 같다고 그러네요.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저희는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짐 싸가지고 갈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상치 못했던 상황. 가슴이 뚝 떨어지는 느낌. 아무래도 남극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치가 하루 정도 줄어든다는 게 이제 아쉬우니까요. 잘 올 수 없는 곳이고. 30시간 이상 비행해서 온 건데 그게 헛수고가 되진 않을까. 그리고 날씨라는 게 더 안 좋아지면 지금 뭐 하루 정도라고 하지만 이틀, 3일이 줄어들게 될까 봐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남극의 마지막 관문 푼타 아레나스에서 체험단을 맞이한 것은 강풍입니다. 바람이 엄청 불어요. 왜 비행 일정이 연기되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네요. 일단 숙소로 이동해 연락을 기다려야겠죠? 바람의 도시라는 별명이 붙은 푼타 아레나스. 비스듬히 자란 나무들을 보니 바람의 위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도심으로 들어왔지만 바람의 기세가 누그러질 줄을 모릅니다. 남극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증거겠죠? 과연 이들은 언제쯤 남극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계속 한 일주일 전부터 날씨가 계속 안 좋은 바람 불지 또 비가 계속 구름이 저쪽으로 내려오는데 어쨌든 예보상으로는 12, 13도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이제 내일 이제 예. 세종기지 들어가기로 했는데 예.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예, 못 들어가요. 언제까지 지금 일단 그건 모르겠어요. 날씨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남극은 마지막까지도 네 사람의 애를 태웁니다. 기지 한번 갔다 오는 거랑 날씨가 좋으면 같이 될 거고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상황이 더 많이 변해서 좋아지길 기대해봐요. 그래서 남극 아니에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지만 또 이렇게 어려울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남극 탐험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마냥 소식을 기다리는 대신 해안가를 따라 산책을 나왔는데요. 여기가 남쪽 방향인데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기지를 보실 수도 있어요. 저 바다만 건너면 그토록 가고 싶던 남극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기약 없는 기다림은 다행히 길지 않았습니다. 이른 새벽, 드디어 남극으로 가는 비행기가 뜬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다음 한 3시간 잔 것 같습니다.
원래 시간 언제 출발할지 이제 그 전날 한 새벽 1시에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1시까지 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다가 4시쯤 이제 나오자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지금 바로 옷만 입고 나왔습니다. 칠레 공군기지에 도착한 체험단. 이 순간이 누구보다 감격스러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플 때는 이런 기회라든지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제 인생에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낫게 되고 연구자로만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남극에 이렇게 일반인 신분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그냥 좋아요. 엄청 뭐라고 표현 못하게 그냥 너무 좋아요. 체험단을 남극으로 데려다줄 공군기가 도착했습니다. 네, 저걸 타고 지금 와 세상에 저런 비행기를 언제 타보겠어요. 이제 3시간 후면 꿈에 그리던 남극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출발합니다. 함께 탑승한 이 모든 사람들의 목적지. 국경 없는 대륙, 남극이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창밖으로 얼음과 눈으로 덮인 하얀 대륙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십 시간의 비행, 그보다 더 긴 시간의 마음고생 끝에 드디어 4사람이 남극에 도착합니다. 와, 남극 도착했습니다. 그토록 오고 싶었던 곳인데 도착하자마자 울컥 눈물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눈물이 나네요. 우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보이는지 실제 같지가 않아요. 세종과학기지를 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칠레 프레이 기지. 이곳에서 체험단을 마중 나온 이는 세종과학기지 31차 월동대장 홍순규 씨입니다. 운 좋게 들어오셨습니다. 이 기회 놓쳤으면 못 들어왔습니다. 수시로 여기가 시시각각 여기 저기압대가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한 3, 4일 계속 저기압 깔려 있다가 지금 오늘 딱 이렇게 윤다고 생겨가지고 들어온 거고, 오늘 놓쳤으면은 내 예상은 16일 날 비행기 타고 들어왔다 여기서 다시 타고 가는. 프레이 기지로 체험단을 마중 나온 이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남극의 진짜 주인인 펭귄들이죠. 세종기지를 가려면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그 보트에 오르기 전에 꼭 갖춰야 할 복장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구명복, 바다에 빠졌을 때 바다에 뜨는 역할. 그리고 떠 있어야 사람이 우리가 빨리 구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남극에서의 모든 활동은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세종과학기지를 향해 출발하는 고무보트. 푸른빛의 유빙이 바다에 떠다니는 것을 보니 이제야 정말 남극에 왔음을 실감합니다. 거친 파도에 세찬 바람에 기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진이 다 빠져버렸지만 그저 남극에만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모든 고생은 값진 경험이 됩니다. 수만 년 동안 눈이 쌓이고 쌓여서 생겨났다는 마리안 소만의 푸른 빙벽은 흐린 날에도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습니다. 저 멀리서도 눈에 확 띄는 주황색 건물들. 대원들의 뜨거운 환영 속에 드디어 세종과학기지에 도착합니다. 세종과학기지에 외부인이 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종기지에 의인을 추모를 하는
순서를 먼저 갖고 식당으로 이동하실게요. 바로 고 전재규 대원을 위한 묵념이죠. 이 전재규 대원은 2003년도에 세종기지 월동대원이었는데요. 앞서 나간 보트의 탑승자들을 구하러 가다가 사망을 하신 의인이십니다. 세종과학기지는 남극 대륙의 서쪽, 남극 반도에서도 조금 떨어진 킹 조지 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88년도에 건설되어 벌써 30년째 극지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죠. 식당인 세종회관에 들어서자마자 승훈 씨 반가운 친구를 만납니다. 대학교 때 친구고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알고 지내던 친구고 안녕하세요. 같은 학번 친구입니다. 같은 동아리 활동도 했고 두 사람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네요. 소영 씨를 기다린 대원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단 숙소로 이동해 짐부터 풀기로 합니다. 세종과학기지에서 가장 먼저 생겼다는 이 건물. 오래된 만큼 이용하는 데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와. 숙소의 방은 작지만 깔끔합니다. 예, 바로 1988년도부터 좀 유지해온 환경입니다. 아마 그 시간을 계속 거주하시면서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체험단들은 이 오래된 방의 마지막 주인이 될 예정입니다. 역사관으로 합니다. 그럼 없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어요. 문명의 세계가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면 남극은 날씨 지배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람이 모든 외부 일정을 조율하죠. 바람이 심한 날은 건물 사이를 이동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네,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래요? 네. 이번에 6월 그쯤에요. 6월 9월쯤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저 뒤쪽에 보이는 낮은 굴뚝까지 눈이 쌓였었습니다. 누가 들었어요? 지난 30차 월동대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이런 날 기지 대원들은 주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블리자드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거의 블리자드성 바람이라고 하는데 좀 눈이랑 바람이 같이 섞여가지고 거의 외부 활동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센 블리자드도 남극의 모든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싶은 공승기 씨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여기 이 주변을 좀 담아볼 생각입니다. 성남 바다조차 한 폭의 그림이 되는 세종과학기지 주변에는 펭귄들이 종종 놀러 오는데요. 사람들에게 큰 경계심이 없습니다. 녀석들의 귀여운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추위 따위는 까맣게 잊은 지 오래입니다. 잠시 눈보라를 즐긴 펭귄들은 눈 속에 배를 대고 단잠에 빠져드는데요. 되게 춥잖아요. 숨 안 시려우세요? 조금 시려워요. 근데 안 들어가실 거예요? 이제 들어가긴 해야 돼. 좀 아깝네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추운데 발이 안 떨어지네요. 가야 되는데. 늘 겨울일 것만 같은 남극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12월의 남극은 여름을 맞이하죠. 세종과학기지의 하루는 경쾌한 노래로 시작됩니다.
남극에서의 첫날 밤을 체험단들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친환경적인 것 같고 제가 알러지 약을 먹는데 어제 약도 안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증상이. 그래서 공기가 확실히 남극의 공기가 좋은 것 같아요. 화창해진 날씨 덕분에 오늘은 외부 활동이 가능하다는데요. 기지 앞엔 벌써 설상차가 대기 중입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이 기지 뒤편으로 백두봉이라고요.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갔다가 그리고 펭귄 마을이 있는 번식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지금 눈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특별히 지금 설상차 지원을 받았어요. 남극에서의 첫 번째 외출. 기지 밖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설상차는 만년설 위를 달릴 수 있는 남극의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승차감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 울퉁불퉁한 남극 지형을 느끼기엔 그만이죠. 순식간에 체험단을 바툼반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백두봉으로 안내합니다. 위험할 것 같아. 그리고 도착한 그곳에서 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풍경과 마주하게 되죠. 와, 지금 여기가 이 근방에서 제일 고도가 높은 곳이에요. 여기가 백두봉인가요? 네, 맞습니다. 승규 씨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백두봉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발고도 300m가 채 되지 않는 봉우리지만 백두봉 정상에 서면 세종과학기지 주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전에도 본 적 없고 어쩌면 앞으로도 다시 볼 수 없을 경이로운 남극의 풍경.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지금 이곳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난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에요. 진짜 눈으로 매년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빙하가 녹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4년째 오는 건데 4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요. 내년엔 또 다를 거고. 이게 지도에도 사실 남극 대륙이 한 번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 지금 제가 앉아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하늘도 있고 바다도 있고 섬도 있지만 경계가 모호해가지고 너무 좀 신비로운 것 같아요, 진짜. 네, 아름답네요. 네, 이 모습을 보러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실제 무너지는 모습은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 소리가 되게 웅장해서 멋있었다고 느꼈는데 한편으로는 또 지구의 비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의 품에서 남극의 동물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백두봉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펭귄 서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지금 여기서부터는 아스파 지금 경계선에 지금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지금 뒤편에 지금 번식 둥지가 그 도둑갈매기 번식 둥지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멀리 지금 펭귄 번식 둥지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근접 촬영을 한다거나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각별히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허가증 있으신 분들만 지금 이동하도록 할게요. 펭귄 보러 가요. 펭귄 이제 지금 새끼들 부화하는 시기라 그래가지고 가장 보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너무 천국일 것 같아요. 귀엽고. 남극 특별보호구역 171번. 나레브스키 포인트라고도 부르는 이곳은 수천 쌍의 펭귄들의 서식처이자 다양한 생물들의 보금자리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지금 쟤네들이 벌써 다 눈으로 저희 보고 있어요. 낯선 이들의 등장에 펭귄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하는데요.
주황색 부리를 가진 이 녀석은 젠투 펭귄입니다. 남극의 여름이 오면 펭귄들은 둥지를 짓고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새끼를 키우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하죠. 돌을 물어다 둥지를 보수하고 호시탐탐 새끼를 노리는 도둑 갈매기들과 기싸움을 벌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희생되는 녀석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뺏어 먹은 사냥해서 먹은 젠투펭귄의 알인 거죠. 지금 겉으로 보면은 있어 보이지만 이 뒤집어 보면 알을 다 벌써 깨서 먹었어요. 한 분 정도. 설레던 마음이 조심스러움으로 바뀝니다. 애들이 많이 경계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움직일 때마다 고개가 따라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되게 감동스럽고 조심스럽네요. 젠투 펭귄 되게 작네요, 생각보다. 기지 근처에서는 사람들에게 경계심 없이 다가오던 녀석들이 새끼들 앞에서는 작은 소리에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펭귄 마을에서의 시간을 누구보다 기대했던 동화 작가 전현정 씨. 근데 진짜 되게 미안하네요. 가까이 오니까. 갔다 오니까 지금 일단 마음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사실 남극 올 때 제 1순위로 오고 싶었던 곳이긴 한데 그냥 들어오니까 인간이 몰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고 펭귄 마을이라는 이름이 안 붙여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고 좀 안 들어와야 될 곳을 제가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새끼 품고 있는데 얼마나 큰 포식자겠어요, 자기들한테. 근데 피하지도 않고 거기 웅크리고 있는 거 보니까 많이 마음이 안 좋아요. 작은 몸집이지만 남극의 혹한에서도 평화롭게 살아가는 펭귄들. 그들에게 남극의 자연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를 배우고 옵니다. 오늘 세종과학기지에서는 송별회가 열립니다. 1년 동안 무사히 임무를 마친 30차 월동 대원들을 보내기 위한 자리. 건강하십시오. 갑자기 두 사람이 건물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이 큰 쟁반은 무엇에 쓰는 용도일까요? 세종과학기지의 회식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다는 이것. 바로 유빙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된 유빙일까요? 수만 년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나 단단한지 잘 깨지지도 않습니다. 회식 때 이외에도 요모조모 쓸 데가 많다는 유빙. 팥빙수를 저희가 먹고요. 팥빙수를 먹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콩국수 같은 거 얼음을 해 먹을 때 그때 해 먹습니다. 얼음 맛이 좀 다른가요, 유빙은? 굉장히 깨끗하죠. 되게 맑고 그리고 이게 밀도가 높아가지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그래서 잘 안 녹아서 그 차가운 온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보통 우리가 고기라고 넣으면 어디다 넣으면 뒤에 넣으면 금방 녹거든요. 금방 미지근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금방 안 녹아서 오래 차갑게 먹어요. 보통의 얼음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유빙의 맛. 유빙이에요? 네, 남극 만년설입니다. 제가 이게 중장비로 제가 건져놓은 거를 저 건져오신 거예요? 네, 바다에 건졌어요. 영광이다. 유빙 덕분에 남극에서의 회식은 조금 더 특별해집니다. 술맛도 남다르다는데요. 회식할 때 안주나 보드카 먹을 때 이제 유빙을 깨서 식당에서 자잘하게 깨가지고 하나씩
보는 것만으로도 청량감이 느껴지네요. 기포가 보여요? 네, 기포가 보이고 포글포글해요. 3만 년 전 기포. 약간 먹는데 잘 술이 안 취하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옛 친구와 한잔하는 유빙주는 어떨까요? 술보다 3만 년 전 그 공기가 담겨져 있어서 더 기분이 묘하고요. 남극의 여름밤은 백야 현상 때문에 어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어슴풀에 해가 졌다가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환하게 날이 밝아오죠. 떠내려온 유빙들이 햇살에 반짝이기 시작하면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세종과학기지가 들썩이는데요. 바다에 뭔가 나타난 모양입니다. 고래. 지금 육안으로도 보이긴 하는데 저쪽 수면 쪽에 망원경을 통해 들여다보니 정말 고래가 있습니다. 새끼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새끼를 낳은 다음에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크릴을 먹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요. 여기가 먹을 게 많아서 여기가 남극해가 여름에는 생산량이 엄청나게 높대요. 혹등고래는 먹이인 크릴새우를 찾아 매년 여름 남극해를 찾아오는 바다의 순례자라고 하네요. 한편 승훈 씨는 세종 기지에서 만난 옛 친구와 조금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앞에가 안 보인다고? 대학 졸업 후 몇 년간 서로 소식을 모른 채 지냈던 두 사람. 언제부터 아픈가 거야? 난 소식은 들었었는데. 졸업식 하고 나서 검사 결과 받고 공군장교 시험 보던 거 그냥 다 접고. 고산달이지. 그렇지. 그것 때문에 안 갔으니까 그거 하고 그치 바로 치료 시작해서 1년 치료하고 대학원 준비했는데 또 재발 요즘 만나니까 또 접고. 여친이 완치된 거다. 그치 얼마 전에 한 달 됐네 이제. 승훈 씨가 그토록 꿈꿔왔던 월동대원들의 1년은 어땠을까요? 친구의 숙소를 따라가 봅니다. 2인실 지금 2인 세종기지의 인원이 많아지는 12월엔 월동대원도 2인 1실을 사용하게 된다는데요. 학교 기숙사 같다. 1년간 월동대원으로서 남극 생활을 돌이켜보면 모든 게 추억이라고 합니다. 좀 힘들었을 이제 시기가 온 게 언제냐면 해가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할 때. 군대 같은 경우는 3, 4개월 단위로 휴가를 나가잖아. 여기는 그게 전혀 아니니까. 그때쯤 되니까 약간 나 나가고 싶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식품들이 다 냉동으로 들어오고 뭐 세종기지는 칠라 갖고 와서 신선식품을 먹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못 먹는 것들이 하루에. 남극 물고기 잡아서 먹을 순 없잖아. 그치 못 잡지. 남극의 여름이 끝나고 나면 세종기지에는 17명의 월동대원만 남아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가 온통 눈과 얼음으로 덮이고 수시로 불어오는 분리자드는 세종기지를 얼음왕국으로 만들어버리죠. 눈을 치우고 기지를 정비하는 데만 해도 며칠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그 힘든 일도 배려 깊은 동료들과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친구의 월동 생활이 마치 직접 겪은 일처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승훈 씨에게 남극은 오랜 꿈이 실현되는 희망의 땅입니다. 세종기지 근처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코끼리 해표 암컷. 기지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걸까요? 네 사람은 지난밤 월동 대원들에게 남극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루트를 개척하고 지천으로 깔린 눈과 얼음, 그리고 지형을 잘 활용하면 세상에서 가장 짜릿하고 스릴 있는 썰매를
즐길 수 있죠. 너무 이쁘다 진짜. 천년설이 뒤덮인 능선,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 세종기지 썰매장은 오직 극지인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죠. 그냥 영화를 보면서 내려오는 느낌입니다. 4D 영화 보는 느낌. 기지 근처에 놀러온 해표와 눈인사를 나누는 일. 남극이 아니라면 결코 해볼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1년 내내 눈을 볼 수 있는 하얀 세상 남극. 하지만 아주 가끔은 녹색 식물이 그리울 법도 한데요. 그런 녹색 갈증을 달래는 방법이 있다는군요. 체험단들 씨앗 좀 쉽게 하려고요. 남극에서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곳, 과연 어디일까요? 눈이 기막히게 많이 날립니다. 이 날씨에 식물이 자랄 수나 있을까요? 분리자들을 뚫고 도착한 곳은 세종기지에서 유일하게 녹색 식물을 볼 수 있는 온실입니다. 여기 세종온실이라고 부르고요. 대원들 채소 키워 먹는 장소입니다. 남극에서 여름에는 바깥에 가도 이제 이끼 같은 초록색 볼 수 있긴 한데 겨울 되면 눈으로 다 덮이잖아요. 그래서 초록색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녹색 채소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활짝 피어난 고추꽃에 싱싱하게 자란 잎채소는 바로 반찬으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어 보이네요. 일부러 체험단에서 남겨놓은 거니까요. 대신 요 밑에는 저희들 들어와서 새로 씨앗 뿌려놓은 건데 밑에는 이렇게 크게 이파리로 키우는 거 아니고 새싹 채소라고 그냥 조금 키워서 먹는 채소죠. 여기는 거의 한 수경 재배 수준으로 흙 없이 그냥 키워서 먹게 되고요. 남극에서 자란 고추는 어떤 맛이 날까요? 매워요. 매워요? 매웠는데. 잘못 먹어. 오늘은 온실에서 수확한 채소로 식사를 합니다. 남극에서 가장 귀하다는 생채소쌈. 사각사각 소리 들리시나요? 남극에서 처음 이런 생채소 먹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고 되게 새로워요. 평소에 드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리된 것만 먹다가 생채소 먹는 게 되게 고기 생각나는데 좋습니다. 그 학예 기간에 비행기로 실어서 가끔 보낼 때는 있는데요. 그 외의 기간에는 거의 이런 신선한 재료들이 없어서 힘든. 남극을 떠나기 전 소용 씨는 기지 대원들을 위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삶은 여행이니까 언젠간 끝나니까 강해지지 않으면 소중한 남극에 관해 직접 만든 노래를 최초로 공개하는 날이기도 하죠. 남극에 관한 노래를 만들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아델리 펭귄에 관해서 만든 노래 한 곡, 그리고 처음 우쿨렐레를 치게 된 계기가 된 노래 한 곡, 이렇게 3곡 준비했어요. 월동 대원들이 가장 기다렸다는 이 시간. 남극에 관련된 노래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작가님이 글을 쓰시고 거기에 내가 멜로디를 넣으면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날 바다로 간 친구들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어. 네가 에어컨 밑에서 콜라를 마시던 날에 일어난 일이지. 우리 다리가 좀 더 컸더라면, 우리 날개가 좀 더 길었다면. 남극에서 보고 듣고 또 느꼈던 감동과 아쉬움이 노래 속에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데모를 들려드리긴 했는데 라이브로는 한 번도 안 들려드렸어요, 아무한테도. 떨떨떨해요. 되게 아직 몸이 덜덜 떨리는 것 같아요. 오늘 공연은요, 굉장히 영혼에 와닿는 어떤 맑은 공기 이런 걸 느꼈어요. 참 좋았습니다. 남극에서의 마지막 밤이 그렇게 저물어갑니다. 남극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는 조금 다른 속도로 흘러가는 듯합니다. 고개를 돌리면 늘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는 자연. 이 아름다운 풍광을 뒤로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네요. 오늘 남극 체험단은 임무를 마친 세종기지 30차 월동대와 함께 남극을 떠납니다. 일 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대원들의 심경은 어떨까요? 생각보다는 담담하네요. 1년 전에는 이제 긴장된 상태로 왔는데 무사히 우리 미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반면 체험단들은 여전히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이제 진짜 나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말 그대로 시원섭섭한 그런 마음입니다. 예, 아쉽기도 하지만 또 돌아가야 될 가정과 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우리 삶이 축소판 뭐 제가 원한다고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남극에 와서 그런 걸 단기간에 배우고 가는 느낌? 그래서 들어올 때는 굉장히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뭐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이제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을 많이 배우고. 이젠 정말 떠나는구나 싶었는데요. 지금 캔슬됐다는 연락이 왔다는데요. 네, 지금 확인해 본다고. 대장님한테 아무리 남극이라지만 그 변수라는 게 이렇게 빨리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말도 안 돼. 이야, 이럴 수가 있나. 나가는 것도 참 어렵네요. 비행 캔슬됨. 내일 13시 예정. 내일 13시. 내일 13시. 어쩔 수 없죠. 여기는 남극이니까요. 다행히 오늘 세종기지는 눈이 부실 정도로 맑은 날을 맞았습니다. 남극 체험단은 세종기지 30차 월동대원들과 함께 트레킹을 나서는데요. 지금 마리안 섬안을 향해 가고 있고요. 가다가 그 뒤쪽으로 해서 트레킹을 하려고 합니다. 올 때 배 타고 들어오면서 조디악 하면서 보긴 했는데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은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습니다. 따스한 햇살은 바다를 떠다니는 유빙들을 멋진 조각품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이 낮 시간대에 간조를 맞추기가 힘든데 날씨까지 이렇게 화창하게 맞추기는 진짜 힘든데 우리도 여기 1년 동안 이 날씨에 이 시간대 간조가 뭐 한두 있을까 말까 해서 마지막 트레킹입니다. 이렇게 또 마지막 트레킹이 또 오게 되네요.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내일이면 집에 갈 날이 됐습니다. 많은 걸 담고 가겠습니다. 체험단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극의 여름을 제대로 맛봅니다. 너무 목말라가지고 지금 이거 빙하 한번 먹고 가려고 합니다. 더 이상 들어가면은 맛이 어때요? 여기 물 들어오면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해요. 진짜 너무 시원해요. 와. 물 같은 거 안 가져왔어요? 네, 여기 지찬에 널린 게 보이는데 굳이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처음 들어올 때 보았던 마리안 소만의 빙벽을 다시 한번 눈에 담을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정든 펭귄들에게 작별 인사도 나누고 어쩌면 다시 못 볼 남극의 자연을 맛보고 오자. 와 진짜 먹었어. 맛이 어때요? 어우 짱. 이 소중한 추억들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비행 일정이 미뤄진 덕분에 모두가 남극으로부터 눈부신 하루를 선물 받았습니다. 진짜 어디를 봐도 그림 같은 그 모습들이 순간순간 다 바뀌는 그 자연이 너무 경이로운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 빙하의 모습이 다르고 또 떠다니는 모습이 다르고 바다 색깔이 다르고 하늘이 다르고 자연이 계속 변한다는 걸 여기 와서 처음 이제 실감하는 것 같고요. 하루하루, 아니 매 순간순간 다른 표정의 하늘과 다른 빛깔의 바다를 보여주던 남극을 네 사람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겁니다. 비행기가 떴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제는 정말 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극이 되게 아름답고 멋있어서 오랫동안 그리울 것 같습니다. 국제보호구역인 남극에서는 그 어떤 생물이나 무생물도 외부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가져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에 담은 추억뿐이죠. 아마 남극의 기억은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살아가는 힘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남극은 인간에게 있어 도전의 땅이자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남극 땅을 밟아본 사람이라면 알게 됩니다. 남극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을 모색하는 미지의 세계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소중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은 남극의 속살을 보고 온 네 사람의 몫입니다. 남극의 입구라고 불리는 킹 조지 섬의 바톤반도. 먹이를 찾아온 혹등고래가 바다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남극 땅에도 생명의 기운이 찾아오죠. 일 년 중 가장 따뜻한 시기라는 12월의 남극에는 펭귄들이 번식에 성공해 정성스레 새끼들을 돌보고요. 도둑갈매기 새끼도 세상 밖으로 처음 고개를 내밉니다. 온갖 생명들이 기지개를 펴는 남극의 여름. 이 신비로운 자연을 관찰하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남극 생태계의 변화를 감지하는 연구자들인데요. 극지연구 30년 만에 남극 세종과학기지가 맞이한 조금은 특별한 여름. 그 50일간의 기록을 만나봅니다. 남극 대륙으로 향하는 관문 킹 조지 섬의 바톤반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극지연구의 중심인 남극 세종과학기지죠. 매년 12월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종과학기지를 찾습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 세상의 끝이라는 남극까지 왔을까요? 대종피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해양 생물 활성도가 높은 지역인데 그런 해양 생물들이 과연 어떻게 구름 형성에 기여하는지 부분을 그 화학적인 관측 그리고 물리적인 관측을 통해서 한번 규명해 보고자 해서 왔습니다. 12월의 남극은 완연한 여름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짧은 기간 동안 남극의 자연을 연구하기 위해 부지런히 길을 나섰는데요. 그 중에는 펭귄을 연구하는 이원영 박사가 있습니다. 일명 펭귄 박사라고도 불리는 그는 벌써 4년째 세종기지 인근에서 서식하는 펭귄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무보트를 타고 기지에서 조금 떨어진 섬에서 펭귄들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도착한 곳은 남극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아들레이 섬입니다. 수천 마리 펭귄들의 보금자리죠.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오를 만큼 따뜻한 여름을 맞이한 펭귄들. 번식을 시작했는데요. 부화한 새끼들을 어찌나 정성스럽게 돌보는지 새끼 펭귄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랍니다. 펭귄은 남극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포식자입니다. 생태계의 변화를 알려주는 지표종이기도 하죠. 그래서 펭귄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면 남극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 바다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펭귄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우선 집중적으로 관찰할 몇 마리 펭귄들을 선정합니다. 도대체 어떤 녀석들을 골라야 할까요? 지금 교대하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대하는 애들이 안 보여요. 마침내 둥지에서 새끼를 품다가 교대하는 펭귄 부부를 발견합니다. 먼저 고깔 모양의 천을 덮어 포획을 시도하지만 실패. 그물 있어요. 그물 있어야 돼. 그물. 큼지막한 그물을 이용해 드디어 아델리 펭귄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잡은 펭귄이 놀라지 않도록 얼굴을 천으로 감싼 뒤 등에 관찰 카메라를 부착하는데요. 깃털 사이에 방수 테이프를 두르고 관찰 카메라를 고정시킵니다. 약 12시간 정도 연속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펭귄이 바다로 나가서 어떤 먹이를 먹었는지 그게 펭귄의 눈으로 다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펭귄들의 어떤 바닷속 생활을 좀 촬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펭귄 연구는 다양한 IT 기구들을 이용해 진행됩니다. 소형 비디오 카메라는 물론 GPS 추적 장치를 부착한 녀석들도 있습니다. 부부끼리 교대한 뒤 다시 바다로 먹이를 구하러 나가는 펭귄들. 펭귄이 바라본 바다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원영 박사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펭귄들이 수면에서 울음소리로 소통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몇 마리 펭귄들을 더 포획해 관찰 카메라를 부착하는데요. 생각보다 고된 작업이라고 하네요. 내 잡기. 애들이 날개 힘이 엄청나게 세요. 왜냐면 그 날개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바다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진짜 막 날개로 엄청나게 맞을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이 맞습니다. 멍들어요. 어디에요?
막 진짜 이런 허벅지나 뭐 이런데 진짜 막 이런 빰따구라 그러죠. 많이 맞습니다. 이원영 박사는 펭귄에게 부착한 관찰 카메라를 회수하기 위해 섬에 마련된 비상 대피소에서 하루 더 머물기로 합니다. 펭귄들이 모두 무사히 돌아와야 할 텐데요. 커피랑 과연 녀석들은 남극해 어디쯤에서 먹이를 구하고 있을까요?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습니다. 세종과학기지 월동대원들은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갈 준비로 분주합니다. 아들레이 섬에 머물고 있는 연구자들을 데리러 가는 길. 하늘이 잔뜩 흐린 것을 보니 또 날씨가 변덕을 부린 모양인데요. 역시나 섬 가까이 왔지만 파도와 유빙 때문에 고무보트를 해안 가까이 접안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찬 바닷물 속으로 뛰어든 월동대원들이 연구 장비가 바닷물에 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짐을 옮깁니다. 남극에서의 연구 활동은 이런 월동대원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간밤에 잘 지내셨어요? 아, 예.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저희가 펭귄을 한 16마리 정도 뭔가 추적 장치를 부착을 해놨는데요. 그중에 한 마리가 안 돌아와서 그거 기다리다가 이틀이 됐습니다. 나머지 15마리는 그 다음 날 아침 중으로 다 회수했거든요. 근데 그 한 마리가 결국 안 돌아왔어요. 지금 이틀 이상 안 돌아온 걸로 봐서는 좀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바다 나가서 뭐 포식자한테 먹혔을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야생의 세계는 때때로 냉혹합니다. 남극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이 녀석들은 매일 치열한 생존 현장에서 살아남은 존재들입니다. 남극의 여름은 짧지만 해가 지지 않아 긴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종과학기지가 있는 바톤반도 근처에는 다양한 종류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녀석, 갈색 스쿼라고도 부르는 남극 도둑갈매기입니다. 펭귄들의 천적으로 호시탐탐 알과 새끼 펭귄들을 노리곤 하죠. 이름은 도둑갈매기지만 맹금류인 이 녀석은 성격이 사나워 남극의 모든 생명체를 공격합니다. 사람도 예외는 아니죠. 하계연구대원 한영덕 씨는 연구를 위해 도둑갈매기를 포획할 때마다 한바탕 전쟁을 치릅니다. 조심스럽게 덫을 놓고 그 안에 녀석을 유혹하는 먹이를 뿌려놓죠. 과연 포획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영리한 녀석은 쉽게 붙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며 공격 태세를 취하는데요. 녀석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죠. 일단 첫 번째 자기 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스쿼드끼리도 서로가 잡아먹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사람이 오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지만 새들이 오면은 먼저 날개를 펼쳐들고서 날개 있는 하얀색 부분을 이제 드러내면서 이제 자기가 크다는 걸 과시를 하는 거죠. 이번엔 꼭 잡아야 할 텐데요. 경계를 늦추지 않고 먹이 가까이 다가오는 녀석.
바로 지금입니다. 치열한 기싸움 끝에 드디어 포획에 성공하네요. 녀석이 놀라지 않게 눈을 가려줍니다. 도둑갈매기가 암수가 형태적으로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요. 크기 차이도 얼마 안 나고,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야지만 정확히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혈액을 뽑아서 이제 PCR을 해가지고 DNA 뽑아서 PCR 한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이제 성별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방사소 동위원소 해가지고 푸드에 해가지고 이 해양 생태계랑 이제 수프와 먹이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연구원들이 남극에서 주목하는 대상은 동물뿐만이 아닙니다. 쌓였던 눈이 녹아 남극의 토양이 그 모습을 드러내면 식물학자 이영석 박사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남극에는 도대체 어떤 식물들이 자라고 있을까요? 이끼처럼 보이는 이 생물은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로 땅의 옷이라고도 불리는 지유류입니다. 워낙 천천히 자라서 한 번만 밟아도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데 10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기지 근처에는 무려 80종 이상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잔디처럼 생겼는데요. 남극 좀새풀이라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남극 전역 바톤반도에서도 가장 흔하게 보실 수 있는 벽과 식물이고요. 극한 환경에서도 놀라운 생명력으로 자라나는 남극의 식물들. 연구자들은 이 식물들이 현대 문명이 처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강한 추위 또는 건조 또는 고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비밀을 알게 되면 그런 이제 그렇게 생존이 가능하게 해주는 유전자를 찾아서 저희가 작물에다가 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남극 식물은 그렇게 이제 다양한 작물 개량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전 자원을 가지고 있는 보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연구 활동이 가능한 이유는 근처에 세종과학기지가 있어서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연구 지역을 다닐 때 이제 베이스 캠프로 활용이 되면서 안에 이제 실험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저희가 와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기지가 없다면 그런 걸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 남극 연구를 하는 그런 이제 국가들 사이에서도 어떤 이제 한마디 뭐 발언을 할 때도 큰 차이가 나거든요. 킹 조지 섬에는 8개의 나라만 1년 내내 사람이 거주하는 상주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극 세종과학기지에도 월동대원들이 1년 내내 머물면서 기지를 지키는데요. 남극은 탐험가나 과학자들만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세종기지 월동대원들의 활약을 몰라서 하는 소리죠. 남극 세종과학기지 제31차 월동연구대는 대장 홍순교 박사를 비롯하여 총무, 연구원, 의사, 시설 유지반원 등 총 17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 1년의 기간 동안 기지 운영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게 되죠. 세종과학기지의 하루는 바로 이 월동대원의 회의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외부 활동이 날씨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기상예보를 빼놓을 수 없죠. 부터 모레 새벽에는 좀 분리자드성 바람이 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후부터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학기 지원하는 게 이제 슬슬 시작이 되니까요. 준비를 좀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블리자드 소식이 들려오면
기지는 초긴장 상태가 됩니다. 바람이 몹시 부는 날, 기상대원 조갑한 씨는 야외로 나갑니다. 기상 관측계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그렇다면 보통 일은 아닌 듯한데요. 지금 바람이 부는 게 꼭대기 있는 분양 공석계인데요. 저것이 지금 어디 방향 부러졌는지 방향이 휘었는지 일단 그것부터 조사를 하고요. 이쪽에서는 바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람이 제대로 부는 것을 제대로 바람이 나와줘야 하기 때문에 기지에서 정말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기상 자료가 세종기지 생활을 기본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자료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야외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상 데이터가 중요한 것은 진짜 강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월동대원들이 날씨와 씨름을 한다면 연구자들은 시간과 싸워야 합니다. 세종과학기지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표한 연구를 완성하려면 부지런히 활동해야 하죠. 펼친 날개의 길이가 무려 2m가 넘는 자이언트 페트롤은 높은 바위 위에 둥지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기 남극 지역에서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인데요. 사실 뭐 물고기도 먹고 뭐 죽은 동물도 먹고 다른 동물도 먹고 이렇게 다양하게 먹고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새끼를 키우느라 굉장히 예민해진 녀석들. 그래서 연구자들은 원격 카메라를 통해 번식기 자이언트 페트롤의 행동을 관찰합니다. 얘네들이 여기 지역에 계속 오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번식을 한 건 작년부터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만 여기 있는 거예요? 여름철이긴 한데 굉장히 오랫동안 새끼들 육주 기간도 길어가지고 겨울까지 있는 애들도 있고요. 네,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페트롤은 무자비한 남극의 포식자로 불리지만 새끼들 앞에서는 지극한 모성을 발휘하는 다정한 어미일 뿐입니다. 극한의 땅 남극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는 이유는 바로 동물들의 위대한 모성 때문은 아닐까요? 구름이 움직이는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드디어 블리자드가 불어오려나 봅니다. 남극의 여름은 보통 우리나라 초겨울 수준의 날씨지만 이렇게 눈폭풍이 올라치면 혹한을 방불케 하는 추위가 몰려듭니다. 특히 바람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데요. 월동 경험이 많은 이상훈 씨, 아직은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남극 날씨 장난 아니죠? 이 정도면 많이 부는 거야? 이제 새끼 블리자드 이제 오려고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내일인가 내일 모레인가 블리자드급 체험할 수 있어요. 바람을 삼킨 파도가 거칠어지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하는 걸 보니 블리자드의 위력이 느껴집니다. 한 발 떼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데요. 왜 이렇게 걸으세요? 왜 이렇게 걸으세요? 앞이 안 보여, 앞이. 이런 날씨에는 남극의 여름이 왔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밥 먹으러 오기가 이렇게 힘드네. 이 정도도 힘든데 진짜 여기 겨울에는 어떻게 살까? 하지만 이런 날씨에도 월동대원들은 기지 운영을 위해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해나갑니다.
계단에 쌓인 눈을 치우는 것도 모두 월동대의 몫이죠. 이 거센 눈보라는 과연 언제쯤 잠잠해질까요? 기상대원이라면 이 질문의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바람 강하게 불면서 눈이 날리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지역의 발악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맑아진 날씨. 세종과학기지에 눈부신 여름날을 선물하는데요. 마침 반가운 손님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월동대는 굉장히 바빠질 예정입니다. 연구원들의 외부 활동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운영 계획을 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난 3, 4일간 계속 날씨가 안 좋아서 못 나갔던 연구원들이 오늘 야외 활동하겠다고 신청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날씨 좋은 날이라 거의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다 나가게 되고요. 그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조대학 요청을 해서 월동대들도 거의 전부 다 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며칠 동안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해 실내에서 속을 태웠던 연구자들. 오늘은 정말 원 없이 연구 활동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세종과학기지에는 종종 외국인 연구자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해양생물학자 안녕 박사는 칠레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합니다. Until now, I feel that it's a good opportunity for us. In Chile, we don't have many opportunities to collaborate with international institutions. So I'm glad that we have this opportunity to collaborate with Dr. Ann and with her team. And we hope that everything will be successful. 드디어 기지의 모든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연구 활동지로 떠나가는데요. 해양생물연구팀은 마리안 소만으로 향하는 길에 조그마한 돌섬에 들릅니다. 돌섬에 접안된 고무보트 주위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잠수부들은 바닷속 입수를 준비하는데요. 사이렌은 울려요? 아, 지금 이제 물속에 지금 잘 보이지 않고 해서 살펴가 있는지 이런 이제 사이렌 울리면 도망가기 때문에요. 일단 미리 다이빙 하기 전에 일단 이걸 먼저 하고 있습니다. 남극 바다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다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해표가 나타난다는 걸 알고 이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제 타 기지에서 여성 과학자가 해표에 물려서 죽은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본격적으로 남극 바닷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닷속은 기대했던 것만큼 맑고 투명하진 않습니다. 유기물이 풍부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뿌연 물질을 마린 스노우, 바다에 내리는 눈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덕분에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남극 바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진화된 남극 토착종이라고 하네요. 연구실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생물들을 채취합니다. 잠수부들이 바다에 나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몸을 녹이는 일이죠. 아무리 여름이라고 해도 남극의 바다는 몸이 시리도록 차갑습니다. 성게가 한 마리 있어. 남극의 바닷속에서 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포식자 중에 하나거든요. 얘가 부러질 것 같은데 연필성게요. 그냥 저 큰띠조개. 아로브에 찍힌 게 있어. 그래서 먹는 게 시켜요? 네. 거미불가사리. 거미불가사리. 기후 변화에 따른 남극반도 해양 시스템 변화를 주제로 연구 활동 중인 안인영 박사팀은 이번엔 마리안 소만으로 향합니다. 이 마리안 소만의 지금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하기에 아주 좋은 그 자연의 실험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미니 원격 조종 무인 잠수정을 동원해 바닷속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근데 완전히 다 멍게밭이네. 마리안 소만 빙벽 아래 수심별로 해양 생물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시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랑 해명과 바다나리가 자리를 잡고 있네요. 지금 마리안 소만에서 지난 60년간 지금 앞에 보시는 저 빙벽이 약 2km 정도 뒤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노출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해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노출된 해저 지역에 어떤 생물들이 착생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많은 생물들이 여기에 군집을 이루는지를 저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안 소만 빙벽 아래 이렇게 많은 해조류가 서식한다는 사실은 뜻밖의 발견입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영양분이 유입된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보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추후 분석을 통해 밝혀낼 예정입니다. 새우가 굉장히 많아요. 꼬시래기처럼 생겼다. 비교적 다양한 생물들이 네, 여기 생물량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저주로 한다고요? 좀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세종과학기지 남쪽편에 위치한 포터소만. 코끼리 해표들이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곳은 썰물 때는 공기 중에 노출되고 밀물 때는 물에 잠기는 조간대 지역입니다. 1년 중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날에 맞춰 연구원들이 해조류 군집 조사를 나왔습니다. 한국의 해조류들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동일한 종은 아니라고 하네요. 이미 다 연구들이 많이 돼 있어서 종들은 다 밝혀져 있는데 이제 이 종들에 대한 생태학적인 연구가 좀 미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분포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조간대에서는 이 조간대 상부부터 중부 하부에 걸쳐서 해조류들의 그 조류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연구들은 좀 미진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희귀한 해조류들은 모두 채취해 표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세종기지로 돌아온 고용욱 박사는 곧장 실험실로 들어가 해조류 건조 표본을 만듭니다. 국내로 가져가면 모두 귀한 연구 자료가 되죠. 제일 비슷한 게 감태라고 하는 그런 종하고 많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다른 종이에요. 그럼 다른 종인데 보면 이렇게 보면 혹시 울릉도에 대왕 보신 적 있습니까? 대왕이나 감태 그런 정도로 비슷한 종이고 물론 다른 종이지만 이렇게 엽체가 많죠. 산말 종류 엄청 크죠. 이렇게
사실 수미터까지도 잘하는 분이에요. 보통 남극하면 남극에 두고 해조류가 살 것이냐 이렇게 의문들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다양한 종들이 특히 홍조류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종들이 서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종들이 해마다 어떻게 계속 동일한 형태로 분포를 하는지 아니면 해마다 좀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제 작년에도 왔었고 올해도 연구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또 연구를 해서 이 저관대 해조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해마다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꾸준한 모니터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극지강국으로 거듭나는 방법이 아닐까요? 오늘은 바다의 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강한 바람이 또다시 기지를 찾아왔는데요. 세종과학기지 31차 월동대장 홍순규 씨. 오늘은 이런 날씨가 조금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날씨 때문에 보급선 하역 작업이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제부터 계속 봄 바람이 파도를 많이 일으켜서 배가 우리 부두에 충분히 접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정 정도 되면 바람이 잠잠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새벽 2시 정도에 작업 시작하려고 약속하려고 하는데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월동대원 모두가 이날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배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지금 보급선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보급선에는 1년 동안 월동연구대가 기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품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선 하역 작업은 월동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죠. 불안정한 날씨 속에서 대형 장비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하역 작업은 늘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때만큼은 대원들 모두 초긴장 상태가 되는데요. 다행히 올해는 보급선이 부두에 정박해 일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아침까지 이어진 하역 작업. 마무리는 유류 탱크를 채우는 일입니다. 기지를 유지하는 데 기름은 필수품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1년 동안 쓸 발전유가 저장되는 유류 저장 탱크입니다. 탱크고요. 여기는 한국처럼 파이프라인이 딱 고정되어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유류 보급 받을 때마다 라인을 가설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유류 보급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유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대원들이 동원됩니다. 유류 파이프라인 연결 지점마다 대원들이 배치되어 꼼꼼하게 모니터링하죠. 기름 이거 하는데 사람들이 각각 곳마다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새면 안 되니까. 네. 여기서는 남극에서는 기름이 새면 앞으로 향후 몇 년간 계속 보고서를 써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그 토양 미생물 샘플 채취해갖고 그거 분석 보고서도 계속 내야 되고 어떻게 유류 방지했느냐, 재난 방지 어떻게 했느냐 계속 내야 되고. 새로 들어온 실험 장비를 조립하고 설치하는 것도 모두 월동대원들의 일입니다. 세계대원들은 연구를 목적으로 여기 왔고 저희는 이제 기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힘들지 않아요? 예, 괜찮습니다. 완전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 재밌습니다. 다른 형들이 어제까지 재밌나 보자 이러고 있긴 한데 아직 재밌습니다. 월동대 막내 박지강 씨는 세종기지 생활이 적성에 맞나 봅니다. 빨래는 자주 해요? 물 아껴야 돼서 그렇게 자주는 못하고요. 쌀 때마다 합니다.
그럼 뭐 샤워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샤워는 이제 남극에서는 더러울수록 아름답다는 얘기를 쓰죠. 예? 더러울수록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쓰죠. 아 남극에서는요? 네,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뭐 보통 2, 3일에 한 번 씻기도 하고 뭐 충분하면 하루에 한 번씩 씻어도 되는데. 눈과 얼음의 나라 남극이지만 생활 용수마저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비와 눈이 녹은 물을 이용하기 위해 바닥에 방수포를 깔아 만든 현대호가 얼어붙은 날. 그러니까 최근에 며칠 추워가지고 물이 다 얼어붙어서 먹을 수 있는 물은 거의 없고 아침에부터 조금 더 깊은 쪽으로 펌프 호수 넣는데 지금 거의 바닥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잘 마르진 않는데 얕아서 지금 다 얼었을 것 같은 느낌이죠. 대원들과 함께 수원지를 찾아 나서는 홍순규 씨. 월동대장은 이렇듯 1년 임무가 끝나는 그날까지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햇살이 눈부신 날들이 이어지면 펭귄들이 기지 근처로 산책을 나옵니다. 남극의 여름도 점점 깊어져 가는데요. 새해를 맞이한 세종기지. 그래서 오늘 아침 메뉴는 떡국입니다. 새해여가지고 아침에 떡국 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왔어요. 지구 반대편이자 세상의 끝에서 맞이하는 새해 아침. 첫날이라 떡국 끓여놨네요. 기지 대원들은 말은 안 해도 가족들 생각이 간절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통신대원 이상훈 씨. 말씀하세요. 감도 테스트했습니다. 네, 감도 매우 좋습니다. 현재 위치요? 이런 날 가족을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가족들 곁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 때문인데요. 이번에 5번째 월동을 하고 있고요. 2번은 장보고에서 월동을 했고 2번은 세종기지에서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서 5번째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 걸러 한 해. 극지에서 월동 생활을 하다 보니 두 아이의 기억에는 아버지의 존재가 드문드문 빠져 있습니다. 큰애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지 2달 지나서 왔고요. 둘째는 1년 지나고 왔으니까 애들이 한국에 돌아가면 애들이 부쩍부쩍 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거저 먹었다고. 좀 미안한 감도 있겠어요, 아빠로서. 네, 애들 커가는 거 옆에서 또 못 봤고 그리고 또 와이프한테 혼자 육아를 맡겨서 많이 미안하고요. 새해엔 새 작업복을 입고 기분을 내야죠. 그동안 보급선이 안 와가지고 앞에 차대가 입던 옷들을 네, 얻어 입었습니다. 이거 봐야지. 가자. 새 옷 받은 거예요? 예. 때론 힘든 극지 생활이지만 나라를 위해 보람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견딜 만한 시련입니다. 이 마크를 붙이는 순간 가격은 매길 수 없습니다. 어떤 마크요? 이 마크를 붙이는 순간. 이들은 자랑스런 남극 세종과학기지 월동대니까요. 5분 뒤 정전, 5분 뒤 정전. 발전대원 진희성 씨는 30일차 월동대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가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남극에 오는 것은 그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대학생 때 버킷리스트를 한 100가지 정도 적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막연히 남극 이런 곳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느덧 시간을 지나다가 내가 거기 가고 싶어 했지라는 게 어느 순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전이라는 게 기지에서 심장 같은 부분이라서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잠을 못 잡니다. 여성 월동대원 조한나 씨는 기지의 유일한 의사입니다. 여기 남극이잖아요, 네. 선생님. 여기서 해드릴 게 없어,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평소에는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한 성격이지만 대원들의 건강관리만큼은 아주 깐깐하게 챙기죠. 남극에서는 몸에 어떤 이상 신호도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됩니다. 말 진짜 안 듣는데. 세번 먹었어요. 나도 다 드시라고 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소수의 인력이 와 있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저 의사도 하나고 전기 담당하시는 분도 하나고 뭐 각자 분야에 일하시는 분이 거의 한 분씩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아프게 되면은 그 일을 하시게 되는 그 자리가 비게 되고 여기 올 때 뽑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건강 검수 굉장히 철저하게 해서 건강한 분들만 월동대는 오시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간혹 아프시는 분도 있긴 하시는 것 같은데 없어야지요. 오랜만에 세종과학기지에 한방눈이 내리는 날. 외출을 준비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월동대장 홍순규 씨.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필데스 기지 창립 기념회에서 필데스 기지는 칠레의 해군 기지로 고무보트를 타고 한참을 나가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칠레는 남극반도의 연구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2개의 기지를 운영하면서 지난 10년간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덕분에 상당한 수준의 연구 성과도 거두고 있죠. 과학 외교의 무대가 되는 남극에서 월동대장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 바로 외국기지 대장들과의 원활한 교류입니다. Teniente Coronel Don Luis Manzanares. 남극이란 험난한 자연 환경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간을 사는 사람들. 이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연대는 서로를 돕는 일입니다. 여기는 한 기지만 그냥 생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아서요.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1, 2월에 기지 창립일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기지 창립일 때는 이웃 기지들 다 초청해서 이렇게 친교를 다지고 그다음에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돕고 그런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남극의 여름이 저물어갈 무렵 세종기지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중에는 세종과학기지 역사의 산 증인 장순군 박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파차거든요. 95년. 세종기지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했는데요. 기지 벽면을 장식한 오래된 사진 속에서 그 옛날 추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납니다. 그는 남극 세종과학기지 제1차 월동대장이었습니다. 1988년 2월부터 89년 2월까지. 그때는 많이 어려움이 많았겠습니다. 그때 저도 경험 없었고 경험이 몇 명 없었으니까 난 그걸 몰랐고 그래서 좀 힘들어서 들어서 그때는 다들 아주 참을 고생했죠. 왜냐하면 굉장히 긴장했지만 그 긴장 깨뜨리자는 노력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큰일에서 넘어갔습니다. 1986년 세계에서 33번째로 남극 조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1988년 세종과학기지를 준공했습니다. 그 후 기지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과학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죠. 수많은 극지인들의 노력 끝에 이제 우리나라는 극지 연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거대하고 새로운 실험실. 세종과학기지 30주년을 기념하는 고사가 마련되었는데요. 앞으로 1년간 기지를 무사히 운영하겠다는 바람을 담아 월동대장이 큰 절을 올립니다. 함께하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기에 그의 꿈은 1년 후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기쁜 일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겠죠? 세종과학기지 30주년을 축하하러
멀리서들 오셨습니다. 해양산부 김영춘 장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극진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지강공으로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오늘 행사가 남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을 새롭게 이 노력의 시작과 끝에 남극 세종과학기지가 있습니다. 남극은 환경 변화의 척도이자 지구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투명한 창입니다. 그래서 남극을 연구하는 것은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를 배우는 일입니다. 지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기도 하죠. 이제 남극 세종과학기지는 미래의 극지강국 대한민국을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